보지 마요. 제발 카메라 끄세요. 한강 다리 밑 겨울바람이 비닐을 찢습니다. 라디오 작가 민서정, 38. 겨울 노숙인 르포를 취재하던 그는 한쪽 다리를 잃고 목발에 의지한 남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낡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기억합니다. 남자가 입술을 뗍니다. 서정아. 서정은 얼어붙습니다. 15해 전 재벌가와의 결혼이 무너진 그날 이후 이름조차 부르지 않던 사람. 노태오 42.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였던 그는 왜 다리를 잃고 여기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서정의 과거 시댁이 세운 광진 보육원 화재. 2009년 6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정이 믿어온 실수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이제 라디오 방송 한 편이 한가문의 비밀을 깨웁니다. 겨울바람이 한강변을 훑고 지나간다. 민서정은 카메라 감독 뒤에 서서 텐트촌을 바라본다. 공영라디오 기획 취재, 제목은 겨울 노숙인 르포. 서정은 손에 든 볼펜 클립을 탁탁 튕긴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다. 오늘은 유독 손끝이 시리다. 이 기획을 시작한 건 한 달 전이었다. 방송국 회의실에서 PD가 말했다. 겨울이 오면 거리는 더 춥고 사람들은 더 외면한다고. 서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파란 천막 앞에 남자가 앉아 있다. 목발이 비스듬히 기대어 있고 왼쪽 바지는 무릎 아래로 텅 비어 있다. 서정은 도시락 2개를 들고 천천히 다가간다. 발밑 자갈이 바스락거린다. 감독이 카메라를 든다. 렌즈가 남자를 향한다. 남자가 고개를 든다. 서정의 발이 멈춘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다. 눈이 마주친다. 남자의 얼굴은 낡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다. 깊고 또렷한 눈. 서정은 그 눈을 안다. 15해 전 마지막으로 본 그 눈. 서정의 심장이 요란하게 뛴다. 입술이 마른다. 남자가 입을 연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하다. 서정아. 그 이름. 서정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진다. 클립이 바닥에 닿으며 뚝 부러진다. 작은 소리지만 귓가에 크게 울린다. 감독이 줌을 당긴다. 렌즈가 서정의 표정을 잡는다. 남자가 손을 든다. 떨리는 손이다. 보지 마요. 제발 카메라 끄세요. 서정은 입술을 깨문다. 노태오. 재벌가 결혼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사람.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였던 남자. 넓은 어깨와 자신감 넘치던 걸음. 하지만 지금 눈앞의 태호는 다르다. 어깨는 굽었고 다리는 하나뿐이다. 서정은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떨림을 숨긴다. 촬영 중단할게요. 감독이 카메라를 내린다. 불만스러운 표정이지만 묻지 않는다. 태호가 천막 안으로 몸을 숨긴다. 비닐이 바스락거린다. 서정은 그 자리에 선 채 떨리는 손을 주먹 쥔다. 손바닥에 땀이 맺힌다. 태호의 목에 걸린 물건이 보인다. 구식 호루라기다. 금속이 둔하게 빛난다. 서정은 그것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다리가 없는 거지? 왜 서정을 보는 거지? 질문이 꼬리를 문다. 서정은 도시락을 천막 앞에 내려놓는다. 손이 떨려 도시락이 기울어진다. 국물이 살짝 흐른다. 태호는 나오지 않는다. 서정은 돌아선다. 걸음이 무겁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차에 오르자 감독이 묻는다. 작가님, 아는 분이세요? 서정은 고개를 젓는다. 너무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봐요. 거짓말이 입에서 굴러나온다. 감독은 더 묻지 않는다.
차가 출발한다. 서정은 창밖을 본다. 한강물이 검게 흐른다. 물결이 일렁인다. 손바닥에 부러진 볼펜 클립이 박혀 있다. 날카로운 끝이 살을 누른다. 서정은 그것을 꺼내 주머니에 넣는다. 태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서정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모두가 장씨라 불렀다. 이혼 후엔 민 작가라 불렀다. 서정아라는 이름은 묻혔다. 하지만 태호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정은 눈을 감는다. 텐트촌이 멀어진다.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계속 따라온다. 깊고 슬픈 눈빛. 서정은 안다. 이 취재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니, 끝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도 서정은 잠들지 못한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신다. 서정은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연다. 노태우를 검색한다. 오래된 기사들이 뜬다. 유도 국가대표 유망주, 전국체전 금메달. 2009년 이후 기록이 끊긴다. 서정은 화면을 내린다. 손이 멈춘다. 2009년 광진 보육원 화재. 서정의 숨이 멎는다. 태호의 이름이 거기 있다. 구조자 명단에. 서정은 기사를 클릭한다. 사진이 뜬다. 들것에 실린 태호. 피투성이 얼굴. 서정은 노트북을 닫는다. 손이 떨린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시댁 거실. 낮은 대화 소리. 재개발. 서정은 이마를 짚는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겨울 광진 보육원. 낡은 건물 창문에 불빛이 흔들린다. 건물은 오래됐다. 벽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밝다.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방으로 돌아간다. 보육교사들이 불을 끈다. 밤 9시 갑자기 정전이 된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른다. 복도에서 연기가 솟는다. 누군가 소리친다. 불이야. 불이 번진다. 빠르게 번진다. 노태우는 그날 밤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 보육원에 들렀다. 유도 국가대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후배가 이 보육원에서 봉사한다고 했다. 인사라도 하려고 들렀다. 태호는 연기를 보자마자 달려 들어간다. 본능이 몸을 움직인다. 호루라기를 세게 분다. 삑, 삑. 유도 훈련 때 쓰던 호루라기다. 항상 목에 걸고 다닌다. 아이들이 소리를 따라 나온다. 울음소리와 기침소리가 뒤섞인다. 태호는 3명을 안아 밖으로 나간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다시 들어간다. 연기가 짙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태호는 손으로 더듬으며 앞으로 나간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태호가 달려간다. 그때 천장이 무너진다. 태호의 왼쪽 다리가 깔린다. 통증이 온몸을 찢는다. 비명이 터진다. 소방관들이 도착한다. 태호를 꺼낸다. 들것에 실린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린다. 병원으로 실려간다. 의사가 말한다. 다리를 살릴 수 없다고. 태호는 의식이 흐릿하다. 수술실로 들어간다. 마취가 된다. 깨어났을 때 다리는 없다. 태호는 천장을 본다. 하얀 천장. 눈물이 흐른다. 뉴스가 쏟아진다. 화재로 6명 사망. 어린 생명들이 꺼졌다. 공식 발표는 전기압선. 노후 건물의 전기시설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속삭인다. 골목 어귀에서, 시장 입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재개발 때문이래. 의도적으로 정전시킨 거 아니야? 장명그룹이 그 자리에 상업시설 짓는다며? 소문이 퍼진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장명그룹이 움직인다. 장명호 회장이 추모재단을 만든다.
거액을 기부한다. 언론은 그를 자성가라 부른다. 카메라 앞에서 장명호는 눈물을 글썽인다. 목소리는 떨린다. 아이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희망의 공간을 세우겠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플래시가 터진다. 장명호는 고개를 숙인다. 완벽한 연기다. 그날 밤 민서정은 시댁 거실에 앉아 있다. 결혼한 지 1년째.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서정은 임신 초기다. 입덧이 시작됐다. 속이 메스껍다. 서정은 물을 마신다. 장명호와 장소연이 서재에서 나온다. 목소리가 낮다. 하지만 서정에게 들린다. 재개발 방해 세력 때문에 골치야. 이번 일로 정리됐으니 괜찮을 겁니다. 서정은 귀를 기울인다. 등골이 서늘해진다. 이번 일, 화재를 말하는 건가? 서정은 숨을 죽인다. 장소연이 차를 마시다 손목을 긁는다. 소매가 살짝 올라간다. 화상 흉터가 보인다. 붉고 일그러진 자국. 서정은 그것을 본다. 순간적으로 본다. 장소연이 서정을 본다. 눈이 마주친다. 장소연이 재빨리 소매를 내린다. 미소를 짓는다. 어색한 미소다. 형수님, 몸조리 잘하세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입이 마른다.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그날 밤부터 서정은 악몽을 꾼다. 불길 속에서 아이들이 운다. 작은 손들이 서정을 향해 뻗는다. 서정은 달려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불에 휩싸인다. 서정이 비명을 지른다. 꿈에서 깨면 식은 땀이 등을 적신다. 백엔니지 젖는다. 2011년 서정은 이혼한다. 남편은 해외 발령을 핑계로 멀어졌다. 시댁과의 갈등도 깊어졌다. 서정은 떠난다. 2012년 아이를 잃는다. 임신 7개월. 조산 끝에 아이는 숨을 쉬지 못했다. 서정은 병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본다. 텅 빈 느낌. 서정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는다. 전화번호를 바꾼다. 하지만 그날 밤의 대화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 지울 수 없는 기억처럼. 서정은 방송국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모니터에는 대본 초안이 떠 있다. 제목은 증언자 X. 서정은 태호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실명을 밝히면 태호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서정은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춘다. 손가락이 굳는다. 태호의 얼굴이 떠오른다. 목발에 의지한 모습. 텅 빈 바지. 서정은 눈을 감는다. 다시 뜬다. 대본을 계속 쓴다. 며칠 후 서정은 태호를 섭외하려 다시 텐트촌으로 간다. 이번엔 혼자다. 카메라도 없다. 서정은 파란 천막 앞에 선다.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서정이 조심스럽게 부른다. 태호 씨. 움직임이 멈춘다. 천막 입구가 열린다. 태호가 나온다. 목발을 짚고 있다. 서정과 눈이 마주친다. 태호가 먼저 말한다. 왜 왔어요? 서정은 가방에서 대본을 꺼낸다. 방송에 나와주세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태호는 고개를 젓는다. 단호하다. 안 돼요. 서정 씨도 위험해져요. 서정이 한 걸음 다가선다. 저 괜찮아요. 당신은요? 15년 동안 혼자 숨어 살았잖아요. 태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입술이 떨린다. 아무도 안 믿어요. 전 방화범 취급받았어요. 서정이 태호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전 믿어요. 태호가 손을 뺀다. 천막 안으로 들어간다. 서정은 그 자리에 선다. 오랫동안 선다. 태호는 나오지 않는다. 서정은 돌아선다. 발걸음이 무거운데 텐트촌 봉사팀장 박영자가 다가온다.
박영자는 60대 초반,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다. 낡은 수첩을 항상 들고 다닌다. 작가님, 이거 보세요. 서정이 수첩을 받아든다. 표지가 낡았다. 안을 펼친다. 2009년 기록이 빼곡하다. 손글씨로 적혀 있다. 보육원 정기점검 일정이 적혀 있다. 원래 점검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는데 화재 당일 저녁으로 당겨졌다는 메모가 있다. 서정의 손끝이 차가워진다.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박영자가 수첩을 가리킨다. 제가 그때 봉사 나갔거든요. 보육원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거 들었어요. 점검 날짜 당긴다고. 이상하다 싶어서 적어뒀어요. 서정은 수첩을 사진으로 찍는다. 여러 장 찍는다. 박영자가 말한다. 이거 도움되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 아직도 생각나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목이 메인다. 도움될 거예요. 꼭요. 방송국으로 돌아오는데 전화가 온다. 후배 최다연이다. 유튜버로 시사고발 채널을 운영한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다연의 목소리가 급하다. 선배, 큰일이에요. 장명그룹 쪽에서 방송국 광고 협찬 빼겠다고 압박 들어왔대요. 서정의 손이 떨린다. 핸들을 꽉 잡는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흘렸겠죠. 선배,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전화를 끊는다. 서정은 잠시 차를 세운다. 숨을 고른다. 어머니 병원비를 떠올린다.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는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방송국에서 잘리면 감당할 수 없다. 서정은 볼펜을 꺼낸다. 클립을 탁탁 튕긴다. 하지만 이미 부러진 클립이다. 서정은 그것을 내려놓고 새 볼펜을 꺼낸다. 클립을 다시 튕긴다. 소리가 경쾌하다. 마음을 다잡는다. 서정은 방송국에 도착한다. 사무실로 들어간다. PD가 서정을 부른다. 회의실로 간다. PD의 표정이 굳어 있다. 서정 작가님, 이 기획 잠시 보류하는 게 어때요? 서정이 묻는다. 왜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서정은 대본을 테이블에 놓는다. 이미 시작했어요. 멈출 수 없어요. PD가 한숨을 쉰다. 알아요. 하지만 안전하게 가요. 증거를 확실히 모으고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회의실을 나온다. 책상으로 돌아와 대본을 수정한다. 증거를 단계별로 공개하는 전략으로 바꾼다. 먼저 익명 제보, 그 다음 자료 공개. 안전하게 간다. 서정은 키보드를 두드린다. 손끝에 힘이 들어간다. 밤이 깊어간다. 사무실에 서정 혼자 남는다. 형광등이 윙윙거린다. 서정은 계속 쓴다. 서정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다. 강남 뒷골목 작은 카페. 사람이 별로 없다. 맞은편에 장소연이 앉는다. 정장 차림이다. 표정은 피곤해 보인다. 서정이 먼저 말한다. 오랜만이에요. 장소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색하게. 형수님. 아니, 서정씨. 형은 해외에 있어요. 이 일은 몰라요. 서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쓴맛이 입안에 퍼진다. 2009년 화재 얘기 좀 할게요. 장소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커피잔을 든 손이 흔들린다. 장소연은 손목을 긁는다. 오래된 습관처럼 소매가 살짝 올라간다. 화상 흉터가 다시 보인다. 붉고 일그러진 자국.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하다. 장소연이 재빨리 소매를 내린다. 서정이 그것을 본다. 눈이 마주친다. 장소연이 눈치챈다. 당황한 표정이 스친다.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작다. 떨린다. 아이 한 명 꺼내고 나왔어요. 다시 못 들어갔어요. 서정은 말없이 바라본다. 장소연이 계속 말한다. 무서웠어요. 불이 너무 컸어요. 연기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진다. 장소연은 커피잔을 든다. 손이 떨려 잔이 흔들린다. 커피가 넘칠 듯하다. 장소연이 잔을 내려놓는다. 테이블에 커피가 조금 엎질러진다. 장소연이 냅킨으로 닦는다. 손이 계속 떨린다. 서정이 조용히 묻는다. 그날 왜 거기 있었어요? 장소연이 고개를 든다. 눈이 충혈돼 있다.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점검 확인하라고. 서정의 가슴이 철렁한다. 점검이요? 장소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정기 점검 일정이 갑자기 당겨졌어요. 그날 저녁으로 제가 가서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서정은 숨을 고른다. 박영자의 수첩 내용과 일치한다. 장소연이 말을 잇는다. 근데 점검 기사는 안 왔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서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그 다음은요? 장소연의 입술이 떨린다. 불이 났어요. 어디선가 연기가 올라왔어요. 저는 아이 한 명을 안고 나왔어요. 손목에 화상을 입었어요. 다시 들어가려 했는데 장소연이 말을 멈춘다. 눈물이 고인다. 못 들어갔어요. 겁이 났어요. 비겁했어요. 서정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묻는다. 발전기 스위치는 누가 껐어요? 장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손이 멈춘다. 그건 서정이 다그친다. 목소리에 힘을 준다. 말해주세요. 장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2009년 발전기 스위치. 난 끄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카페 안이 조용하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희미하게 들린다. 서정이 다시 묻는다. 그럼 누가요? 장소연이 고개를 숙인다. 대답하지 않는다. 서정이 기다린다. 오랜 침묵 끝에 장소연이 입을 연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지하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서정이 숨을 죽인다. 누구였어요? 장소연이 고개를 든다. 눈물이 흐른다. 말할 수 없어요. 아직은. 장소연이 일어선다. 서정도 따라 일어선다. 장소연이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진다. 조심하세요. 아버지는 위험한 분이에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장소연이 카페를 나간다. 문이 닫힌다. 종이 딸랑거린다. 서정은 그 자리에 선 채 숨을 고른다. 손이 떨린다. 서정은 의자에 다시 앉는다. 볼펜을 꺼낸다. 클립을 탁탁 튕긴다. 소리가 리듬을 만든다. 마음을 다잡는다. 같은 시간 한강변. 태호가 목발을 짚고 걷는다. 야간 택배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다. 밤 11시. 한강변은 어둡고 조용하다. 가로등이 몇 개 없다. 태호는 익숙한 길을 걷는다. 뒤에서 차 소리가 난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린다. 검은 승합차가 천천히 따라온다. 태호가 뒤를 돌아본다. 차가 속도를 높인다.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태호를 비춘다. 태호가 급히 골목으로 꺾는다. 목발이 바닥에 걸린다. 비틀거린다. 차가 멈춘다. 브레이크 소리가 크다. 문이 열릴 듯하다. 태호는 숨을 죽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잠시 후 차가 떠난다. 엔진 소리가 멀어진다. 태호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쉰다. 식은 땀이 등을 적신다. 호루라기를 꺼내 입에 댄다. 차가운 금속이 입술에 닿는다.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는다. 누군가 태호를 지켜보고 있다.
서정은 다시 텐트촌을 찾는다. 이른 아침이다. 안개가 자욱하다. 한강물 위로 안개가 피어오른다. 태호가 천막 밖에 앉아 있다. 커피를 마시고 있다. 종이컵에서 김이 오른다. 서정이 다가가자 태호가 고개를 든다. 표정이 지쳐 있다. 어젯밤 무슨 일 있었어요? 태호가 놀란다. 어떻게 알았어요? 눈빛 보면 알아요. 태호가 한숨을 쉰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누가 따라왔어요? 검은 승합차. 서정의 얼굴이 굳는다. 다쳤어요? 태호가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태호가 손을 내민다. 손바닥에 호루라기가 있다. 오래된 금속 호루라기. 녹이 슬었지만 단단하다. 이거 받아요. 서정이 호루라기를 받는다. 차갑고 묵직하다. 손 안에서 무게가 느껴진다. 태호가 말한다. 그날 정전 오기 전에 2번 불었어요. 아이들한테 신호 보내려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 소리에 반응했어요. 누가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정전이 올 걸. 서정은 호루라기를 들여다본다. 금속 표면에 흠집이 많다. 세월의 흔적이다. 이걸 왜 저한테요? 증거예요. 녹음이 남아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서정은 호루라기를 주머니에 넣는다. 태호가 고개를 숙인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전 방화범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믿겠어요. 다리 잃은 노숙자 말을. 서정이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따뜻하게. 전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믿을 거예요. 태호가 고개를 든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서정이 말한다. 같이 싸워요. 이제 숨지 말아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천천히. 서정은 박영자의 수첩을 다시 펼친다. 정전 알림 테스트가 당일 저녁으로 당겨진 기록. 공식 기록과 다르다. 서정은 수첩을 사진으로 또 찍는다. 디테일까지 확대해서 찍는다. 태호가 묻는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시작점이에요. 서정은 최다연에게 전화한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다연이 받는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다연아, CCTV 원본 복구 가능해? 어떤 CCTV요? 2009년 광진 보육원 화재 당시 거요. 다연이 잠시 침묵한다. 경찰 쪽에 압수품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볼게요. 며칠 후 다연이 파일을 보낸다. 이메일 제목은 간단하다. 확인해 보세요. 서정이 파일을 연다. 동영상이다. 화면이 흔들린다. 화질이 좋지 않다. 2009년 기술이다. 보육원 복도가 보인다. 시간은 저녁 8시 반. 화재 30분 전이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인다. 남자 한 명이 내려간다. 뒷모습만 보인다. 카메라 각도가 바뀐다. 남자가 지하실 문을 연다. 손을 뻗는다. 무언가를 만진다. 발전기 스위치로 보인다. 소매가 올라간다. 손목이 보인다. 손목에 흉터가 있다. 화상 흉터. 붉고 선명하다. 서정의 숨이 멎는다. 장소연이다. 아니다. 다시 본다. 체격이 다르다. 더 크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인다. 서정은 동영상을 멈춘다. 화면을 확대한다. 손목 흉터를 자세히 본다. 장소연의 흉터와 비슷하지만 위치가 약간 다르다. 서정은 다시 재생한다. 남자가 고개를 돌린다. 얼굴이 살짝 보인다. 흐릿하지만 윤곽이 보인다. 서정의 손이 떨린다. 장명호다. 서정은 노트북을 덮는다. 심장이 뛴다. 증거를 찾았다. 하지만 위험하다. 이걸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서정은 장소연에게 다시 연락한다.
이번엔 급하다. 문자를 보낸다. 만나야 해요. 장소연이 답한다. 오후 3시 방송국 근처. 오후 3시 방송국 빈 스튜디오. 문을 잠근다. 서정과 장소연만 있다. 서정이 노트북을 연다. CCTV 화면을 보여준다. 장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손이 떨린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다. 이게 어떻게? 서정이 조용히 묻는다. 단호하게. 왜 그랬어요? 장소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어깨가 떨린다. 한참 후 장소연이 입을 연다.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가 시켰어요. 전기 테스트 일정 당기라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명령을 따랐어요. 서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스위치는요? 장소연이 고개를 든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른다. 스위치를 끄라고 했는데 전 못 껐어요. 겁이 났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정이 다그친다. 목소리에 힘을 준다. 그럼 누가 껐어요? 장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누가 끄는 걸 본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어두웠거든요. 복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서정이 화면을 가리킨다. 이 사람이요? 장소연이 화면을 본다. 오래 본다. 입술을 깨문다. 아버지, 였던 것 같아요. 서정의 손이 차갑게 식는다. 장명호, 모든 것의 시작점, 모든 것의 끝점. 서정은 노트북을 닫는다. 장소연이 일어선다. 휘청거린다. 의자를 붙잡는다. 죄송해요. 전 비겁했어요. 장소연이 스튜디오를 나간다. 문이 닫힌다. 서정은 혼자 남아 어둠 속에 앉아 있다. 형광등이 꺼져 있다. 창문으로 햇빛만 들어온다. 서정은 호루라기를 꺼내 손에 쥔다. 금속이 손바닥을 누른다. 차갑고 무겁다. 서정은 결심한다. 이제 직접 만나야 한다. 장명호를. 서정은 장명호를 만난다. 장소는 장명그룹 본사 회의실. 30층 높이.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인다. 빌딩들이 즐비하다. 장명호가 먼저 말한다. 여유로운 목소리다. 오랜만이요, 서정 씨. 이혼 후 처음이군요. 서정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 등을 곧게 편다.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빨간 불이 들어온다. 장명호가 그것을 본다. 미소를 짓는다. 기록할 건가? 네. 장명호가 웃는다. 차갑고 건조한 웃음이다. 감정이 없다. 서정이 묻는다. 직설적으로 2009년 광진 보육원 화재 회장님이 직접 관여하셨나요? 장명호가 창밖을 본다. 서울 시내가 햇빛에 반짝인다. 고층 빌딩들이 위용을 뽐낸다. 장명호가 천천히 말한다. 도시는 자라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죽은 가지를 쳐내야 새 가지가 나오죠. 서정의 손이 떨린다. 주먹을 쥔다. 보육원이 죽은 가지였나요? 장명호가 서정을 본다. 표정이 무덤덤하다. 보육원은 낡았고 이전 비용은 과했어요. 그 돈이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었죠. 서정이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인 건가요? 장명호가 손을 든다. 진정하라는 듯. 죽이려 한 건 아니오. 단지 정리하려 했을 뿐이지. 불행한 사고였어요. 서정이 녹음기를 가리킨다. 이 말 다 녹음됐어요. 장명호가 녹음기를 본다. 웃음을 짓는다. 그래요? 그런데 증거가 될까요? 이 대화는 비공식이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서정이 가방에서 USB를 꺼낸다. 테이블에 놓는다. CCTV 원본이에요.
회장님이 발전기 스위치 끄는 장면이 나와요. 장명호의 표정이 굳는다. 미소가 사라진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장명호가 USB를 본다. 집어든다. 돌려본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장명호가 USB를 테이블에 놓는다. 일어선다. 창가로 간다. 손을 뒤로 모은다. 서정 씨, 당신은 영리한 사람이요. 그러니 이해할 거요. 세상은 힘으로 움직여요. 돈과 권력으로. 서정이 일어선다. 정의는요? 장명호가 돌아선다. 정의는 사치예요. 배부른 사람들의. 서정이 USB를 집어든다. 가방에 넣는다. 전 배고파도 정의를 믿어요. 장명호가 서정에게 다가선다. 가까이 온다. 이 대화는 없던 일로 하시오. 당신 어머니 병원비 내가 댈 수도 있소. 서정의 심장이 철렁한다. 어머니, 약점을 건드렸다. 하지만 서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필요 없어요. 서정이 회의실을 나간다. 문을 닫는다. 복도를 걷는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거울에 비친 서정의 얼굴이 창백하다. 식은땀이 흐른다. 서정은 숨을 고른다. 로비에 내린다. 밖으로 나간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서정은 가방을 붙잡는다. USB는 안전하다. 증거는 확보했다. 같은 시간 한강변. 태호가 걷는다. 해질녘이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난다. 여러 명이다. 태호가 뒤를 돌아본다. 남자 3명이 다가온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태호가 목발을 세운다. 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답하지 않는다. 빠르게 다가온다. 태호가 목발을 휘두른다. 한 명이 목발을 잡는다. 빼앗는다. 태호가 비틀거린다. 다른 2명이 달려든다. 태호가 땅에 쓰러진다. 아스팔트가 차갑다. 주먹이 날아온다. 얼굴에 맞는다. 통증이 번진다. 태호가 팔로 얼굴을 감싼다. 또 한 대 맞는다. 갈비뼈가 욱신거린다. 호루라기가 목에서 떨어져 길바닥에 굴러간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힌다. 삑. 또 한 번 굴러간다. 삑. 2번 울린다.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그때 차 한 대가 급정거한다. 타이어 소리가 크다. 문이 열린다. 장소연이 뛰어내린다. 소리친다. 그만둬. 남자들이 멈춘다. 태호를 놓는다. 장소연이 다가온다. 숨이 가쁘다. 내가 불렀어. 이제 그만해. 돌아가. 남자들이 서로 쳐다본다. 장소연이 다시 말한다. 빨리. 남자들이 물러난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장소연이 태호를 일으킨다. 태호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다. 입술이 터졌다. 장소연이 손수건을 꺼낸다. 태호에게 건넨다. 태호가 받는다. 입을 닦는다. 장소연이 호루라기를 주운다. 손에 든다. 금속이 차갑다. 태호에게 건넨다. 이거 중요한 거죠? 태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호루라기를 받는다. 목에 다시 건다. 태호가 묻는다. 왜요? 왜 구한 거예요? 장소연이 손목을 본다. 화상 흉터를 쓸어본다. 난 방관했어요. 그날도 그 후로도 아이 1명 꺼내고 다시 못 들어갔어요. 겁쟁이였어요. 15년 동안 그 기억에 시달렸어요. 목소리가 떨린다. 장소연이 태호를 본다. 오늘은 안 돼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요. 장소연의 손목 화상이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다. 장소연이 말한다. 그날 아이 1명 꺼내고 다시 못 들어갔어요. 겁쟁이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해요. 더 늦기 전에. 태호가 장소연의 어깨를 잡는다. 고마워요. 장소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눈가가 붉어진다. 돌아서서 차에 오른다. 차가 출발한다. 테일라이트가 멀어진다. 태호는 그 자리에 서서 호루라기를 본다. 금속이 달빛에 반짝인다. 태호는 호루라기를 입에 댄다. 한 번 분다. 삑. 소리가 밤하늘로 퍼진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방송 스튜디오. 빨간 불이 켜진다. 온에어 사인이 점등된다. 서정이 마이크 앞에 앉는다. 손이 떨린다. 책상 위에 대본이 놓여 있다. 진행자가 멘트를 친다. 차분한 목소리다. 오늘은 2009년 광진 보육원 화재를 다시 조명합니다. 민서정 작가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서정이 숨을 고른다. 마이크를 당긴다. 준비한 대본을 펼친다. 단계별 공개 전략. 먼저 익명 제보부터 시작한다. 안전하게 간다.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 당일 정전 테스트가 갑자기 당겨졌습니다. 원래 다음 주 예정이었던 점검이 화재 당일 저녁으로 변경됐습니다. 화면에 박영자의 수첩 사진이 뜬다. 손글씨로 적힌 메모.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다. 서정이 계속 말한다. 공식 기록과 다릅니다. 왜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복구된 CCTV에는 의문의 인물이 찍혀 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재생된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남자. 발전기 스위치를 만지는 손. 소매가 올라가며 드러나는 손목 흉터. 클로즈업 된다. 시청자 게시판이 들끓는다. 댓글이 빠르게 올라온다. 전화가 쏟아진다. 방송국 회선이 마비될 지경이다. 최다연의 유튜브 채널이 동시 생중계를 시작한다. 구독자들이 몰려든다.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는다. 광고 협박은 무력화된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폭증한다. 이거 진짜예요? 장명그룹 관련 아니에요? 충격이다. 서정이 두 번째 증거를 공개한다. 회계 자료다. 보육원 이전비가 다른 곳으로 전용된 기록. 원래 이전 비용으로 책정된 50억이 10억으로 줄었다. 나머지 40억은 다른 프로젝트로 돌아갔다. 발전기 점검비가 대폭 축소됐네요. 원래 2천만 원이던 예산이 500만 원으로 줄었다. 증거가 쌓인다. 퍼즐이 맞춰진다. 스튜디오 문이 열린다. 서정이 고개를 든다. 태호가 들어온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간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서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다는 신호다. 태호가 빈 의자에 앉는다. 목발을 옆에 세운다. 마이크를 당긴다. 손이 떨린다. 저는 노태호입니다. 2009년 화재 현장에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숨이 가쁘다. 태호가 호루라기를 꺼낸다. 마이크 앞에 놓는다. 금속이 책상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낸다. 마이크가 그 소리를 잡는다. 이 호루라기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정전이 되기 전 2번 불었습니다. 아이들이 반응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진다. 진행자도 말이 없다. 태호가 계속 말한다. 전 가짜 방화범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그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여러분의 아이였습니다. 제 다리보다 소중한 생명들이었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볼을 타고 흐른다. 턱에서 떨어진다. 서정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눈물을 참는다. 진행자도 고개를 숙인다. 생방송이 끝난다. 빨간 불이 꺼진다. 하지만 파장은 시작된다. 스튜디오 밖.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든다. 카메라가 번쩍인다. 플래시가 터진다. 질문이 쏟아진다. 서정과 태호가 나온다. 보안 요원들이 길을 만든다. 서정이 간단히 말한다. 추가 자료는 보도 자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차에 오른다. 문을 닫는다. 밖에 소음이 차단된다. 서정과 태호가 숨을 고른다. 서로 본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해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진다. 모든 채널이 보도한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다. 인터넷이 들끓는다. 검찰이 긴급 수사에 착수한다. 장명그룹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 장명호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플래시가 터진다. 장명호가 고개를 숙인다.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진짜 떨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다. 장소연은 자진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다. 변호사를 통해 성명을 발표한다.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론이 들끓는다. SNS가 폭발한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른다. 광진 보육원을 기억합니다. 정의는 늦어도 온다. 사람들이 촛불을 든다. 보육원 터 앞에 모인다. 추모한다. 분노한다. 요구한다. 진실을, 정의를.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온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몇 달이 흐른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벚꽃이 핀다. 광진구 폐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린다. 아이들의 집 개관식. 흰 바탕에 파란 글씨. 지역 아동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다. 기부금의 절반은 시청 공모, 절반은 태호가 쓴 에세이 인쇄와 시민 모금으로 마련됐다. 태호의 에세이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제목은 간단하다. 호루라기. 표지에는 낡은 금속 호루라기 사진이 있다. 개관식장에 사람들이 모인다. 200명이 넘는다. 의자가 부족해 서서 보는 사람도 많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든다. 서정이 단상에 오른다. 마이크를 잡는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이제 익숙하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들을 기억하고 남은 아이들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우레 같은 박수. 서정이 고개를 숙인다. 내려온다. 태호가 무대에 오른다. 목발 없이 오른다. 의족을 했다. 에세이 인쇄로 마련한 의족이다. 아직 불편하지만 걸을 수 있다. 천천히 단상에 오른다. 손에 호루라기를 든다. 유리 케이스가 단상에 준비돼 있다. 태호가 호루라기를 케이스 안에 넣는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는다. 밀봉한다. 이 소리는 이제 구조 신호가 아닙니다. 시작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에 케이스에 명패가 붙는다. 새겨진 글자. 2009년을 기억하며 6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다. 태호가 명패를 쓰다듬는다. 눈물이 흐른다. 참지 않는다. 박수가 다시 터진다. 태호가 무대에서 내려온다. 서정이 다가온다. 두 사람이 악수한다. 오래 손을 잡고 있는다. 말이 필요 없다. 행사가 끝난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1층은 도서관이다. 책이 가득하다. 2층은 공부방이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 3층은 상담실이다.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새 책 냄새를 맡는다. 의자에 앉아본다. 웃음소리가 퍼진다. 밝고 맑은 웃음. 서정은 복도에 서서 아이들을 본다. 가방에서 볼펜을 꺼낸다. 클립이 없다. 부러진 클립을 버리고 새 볼펜을 샀다. 클립 대신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다.
오네요. 서정의 신념이다. 진실을 방송하는 것. 서정은 볼펜을 돌린다. 더 이상 탁탁 튕기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다. 불안은 사라졌다. 대신 확신이 생겼다. 장소연이 조용히 건물 뒤편에서 장부를 정리한다. 봉사 운영비 정산 자료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한다. 장소연은 말없이 일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언론은 장소연을 여전히 비난한다.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집행유예가 예상된다. 하지만 장소연은 이 일을 계속한다. 매주 2번 이곳에 와서 회계를 돕는다. 이것이 장소연이 선택한 책임의 방식이다. 뒤늦었지만 진심이다. 손목 화상을 쓸어본다. 흉터는 여전하다. 아프다. 하지만 이제 숨기지 않는다. 반팔을 입는다. 흉터를 드러낸다. 기억해야 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서정이 건물 밖으로 나온다. 봄바람이 분다. 따뜻하다. 벚꽃잎이 날린다. 분홍빛이 공중에 흩날린다. 한강이 보인다. 물은 여전히 흐른다. 멈추지 않는다. 서정은 하늘을 본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인다. 파란 하늘. 햇빛이 눈부시다. 어머니에게 전화한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어머니가 받는다. 서정아, 어디야? 엄마, 저 늦을 것 같아요. 오늘 할 일이 많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 네. 저녁 뭐 드시고 싶어요? 내가 해주는 거면 다 좋지. 서정이 웃는다. 알았어요. 엄마 좋아하는 거 해올게요. 전화를 끊는다. 서정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이 서정을 부른다. 손을 흔든다. 서정이 웃으며 손을 흔든다. 아이들 사이로 걸어간다. 한 아이가 책을 보여준다. 선생님, 이 책 재밌어요. 서정이 책을 본다. 동화책이다. 그래. 다 읽으면 나한테 얘기해 줄래? 네. 아이가 뛰어간다. 서정은 그 뒷모습을 본다. 작고 소중한 생명. 문이 닫힌다. 건물 안에서 불이 켜진다. 따뜻한 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온다. 노을이 지고 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든다. 애도는 끝나지 않았다. 6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하는 애도가 시작됐다. 기억하고 행동하고 지키는 것.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건물에서, 이 아이들 안에서, 이 도시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진실은 느리게 오지만 결국 온다. 그리고 진실은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